끝으로 위원장인 제가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국회의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런 말을 야당 중진 의원이 계속하고 있어요. 범죄자 대통령은 누가 만든 겁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꾸준히 계속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허위 날조 기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 없으세요? 검언 유착이라고 언론과 유착을 해서 미리 언론에 내사 정보를 흘리고 피의 사실을 흘리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어 온 거 아닙니까? 지난 3년 전 선거에서는 위례 신도시를 윗분이라고 번역을 잘못해서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이 내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없다라고 공개된 법정에서 자기 진술 녹취를 정정한 바 있어요. 그런 날조 누가 한 겁니까? 바로 검찰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곧 책임 동일체의 원칙이에요. 수사할 때만 검찰총장 입맛대로 여기저기 파견 근무 시키면서 주문대로 이렇게 수사해 한다고 해서 끌려가서 그렇게 하명 수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동일체가 아니라 하자에 대한 잘못에 대한 무고한 사람을 프레임 씌우고 잘못 기소하고 무죄 받고 한 것에 대해서 집단으로 여러분들은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 동일체의 원칙도 마찬가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권한만 누리는 것만 동일체로 같이 누리면서 책임은 안 지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분이 표현을 하셨어요. 수사기소 분리가 나온 취지 배경은 이해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배경입니다. 그러면 자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민생이 망가지고 민생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검찰이 망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민생 사건을 잘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해 보세요. 검찰이 지금까지 민생 수사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실하게 공평무사하게 민생을 편에 서서 잘 해왔습니까? 자부하십니까? 완벽하게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해왔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해왔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박현준 북부지방 검사장님, 예. 네, 잘해왔습니까? 민생 사건.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9는 되십니까? 많은 젊은 검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했습니다. 자, 박재혁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님, 민생 사건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선배 고검장 취지에 동의하십니까? 많은 검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셨다. 네, 열심히 하셨겠죠. 그런데 누구 편에 서서가 문제입니다. 과연 민생의 편에 섰느냐? 아까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앉으셔서 못 들었습니까? 방금 조금 전에 쿠팡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해당 지청의 지청장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의 후배 검사가 폭로를 했어요. 증언대에 서서 떨리면서 우는 소리로 병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원 아마 갔다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폭압을 행사한 해당 지청장이 이곳에서 국민을 상대로 위증을 할까봐 병원도 마음 놓고 못 가는 거예요. 갔다가 아마 황급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위증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런 마지막 마음으로 결기로 간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 침해를 방치했지 않습니까? 아까 못 들었습니까?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에 무혐의 하더라. 수사검사를 압박을 넣어서 못 들었습니까? 반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검사가 했으니까 모른다 하실 겁니까? 그때는 왜 검사 동일체가 아니십니까? 자, 그러면 수사 기소가 분리되면은 검찰이 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권이 없어지면 망합니까? 여러분만 수사를 잘했습니까? 경찰은 수사를 못했습니까? 쿠팡 사건은 경찰이 특사경이 기소해야 된다고 의견을 올린 걸 묵살했지 않습니까?
허다히 그런 사건 많이 봤습니다. 이곳에 지금 감봉 띠지 사건의 검사 나와 계시죠? 최재형 검사 지금 나와 계시나요? 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시계 좀 멈춰 주시고. 원래 처음에는 다 돈이 각각 표시가 돼 있었죠. 관봉권, 신한은행권, 또 별개의 돈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표시되어 있다기보다는 다른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다른 형태를 그러면 증인이 합치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합쳐라는 말씀이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 감봉 형태, 띠지 형태, 고무줄 형태를 다 풀어서 하나로 합쳐라고 한 적은 없고요. 다만 현장에서 압수 목록을 작성할 때 하나에 1억 6,500으로 작성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 지시를 할 때, 압수물 회수 지시를 할 때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여기 회수 지시라는 것이 압수물 수리 취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리 취소, 예. 수리 취소할 때 어떻게 지시했습니까? 현금과 휴대폰은 제외하고 나머지 압수 현물은 수리 취소하라 지시했습니다. 지난번 증인은 이 자리에서 추진 보전 목적으로 개수를 합쳐서 하게 됐다라고 하셨죠. 추징 보전 목적으로 개수를 함께 했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그런 적은 증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장 압수물을 압수하기 위해서 압수하는 과정에서 판단한 점에 관련하여 첫 번째가 그 건진법사가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당시 수사하고 있던 2018년 형치자금법 위반의 증거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나아가 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추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금 현물도 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후에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수영장이 2018년도 범죄이기 때문에 당장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따라서 그 해당 고액인 현금을 검사실에 계속 보관할 수는 없어서 압수의 수리토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은 그대로 관봉권은 그대로 보존하라고 두 번이나 지시를 했다면 누가 그러면 그것을 열어봐서 풀어헤쳤습니까? 띠지와 함께. 저는 누가 그걸 띠지와 함께 풀어헤쳤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주영 수사관이 그것을 회수해 올 때 확인했습니까? 회수는 해오지 않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금과 감봉 띠지는 수리된 채로 두었고, 그 감봉권 그리고 뭐 띠지로 쌓여져 있던 현금에 대해서는 수리 취소한 바 없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바로 여러분 본 대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푼 훌륭한 보직을 준 부부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아마 또 증거를 훼손하고 인멸하고 가장 최소한의 법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으로 그냥 사건을 땡처리하기 위해서 관봉권 처리를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합니다. 위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드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될 분야에 있어서 압수물 처리나 그런 걸 법률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중요한 증거를 보고도 증거를 합쳐버리고 법률 적용을 중한 범죄가 발견되는데도 가장 경한 범죄로 의율하고 그 현장을 여러분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수사도 정상적으로, 기소도 제대로 법률 관계를 사실관계에 맞게 적용하고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공소관으로서 법률 전문가로서의 검찰의 직무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